56세의 남자 김 씨는 한때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모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은퇴를 결정했을 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퇴직금만 있으면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일찍이 퇴직을 결정한 김 씨는 회사에서 마침내 퇴직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운 후임은 그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퇴직 후 겪게 된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김 씨는 하루아침에 소득 영원을 맞닥뜨린 채 후회를 시작했다. 그가 처음 경험한 것은 고독이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기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상에서 벗어난 뒤 무력감을 느꼈다. 일할 때는 그저 기계처럼 일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지나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왔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퇴직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고갈됐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과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재정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가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다.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즉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그냥 쭉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은퇴 후 김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많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돈은 금방 빠져나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전에 금융 지식이나 재정 관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급여 없는 삶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대체 수입을 찾기 어려워진다. 전문가의 조언 저축은 끝, 투자와 계획이 중요하다. 은퇴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은퇴 전문가들은 이를 퇴직 후 자산 관리라고 한다. 퇴직 후에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예기치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대부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 연금, 투자 수익 또는 파트타임 일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김 씨의 경우 만약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원을 마련해뒀다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도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 전에 은퇴 후 생활비와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김 씨처럼 은퇴 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정확한 재정 계획이 없었던 60세 이 대리의 이야기. 이 대리는 은퇴 후 2년 동안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고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서 자산은 빠르게 고갈됐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나이가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다. 이 대리는 은퇴를 5년 전에 준비하며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을 것이다. 매월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한 54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많이 모았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했다. 여전히 매달 큰 돈을 쓰고 있었고 그동안 감춰두었던 생활의 질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예산이 고갈됐다. 만약 그가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점검하고 여유를 두고 예산을 조정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한 59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주식 투자에 몰두했다.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손실을 입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인 투자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 장기적인 금융 계획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했다면 그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은퇴 후 삶의 행복을 위한 준비. 은퇴 후의 행복은 단순히 재정적 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직장을 떠난 후 직장 내에서 자아를 찾았던 그들은 큰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봉사활동이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치며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다. 퇴직금이 충분하다고 믿고 은퇴를 결심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소득 영원이란 말처럼 아무리 준비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퇴직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은퇴 준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 앞서 이야기한 김 씨와 이대리,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후회를 보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그저 재정적인 준비가 아닌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연금 준비 기본적인 틀 만들기. 연금은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은퇴 전에 연금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이 결정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의 수령액이 은퇴 후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후 7,080%의 현재 소득을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현재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은퇴 후 연금으로 최소 2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 상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20년간 연금저축에 투자했을 경우 예상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산은 은퇴 후에 매월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며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산관리 퇴직금의 효율적인 운영.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모두 한 가지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6,070%를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안전자산에는 예금이나 채권, 안정적인 배당주 등을 포함하고 위험자산에는 주식이나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산시켜두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3천만 원을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에 배분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펀드나 주식, 리츠 등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좋은 자산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점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꾸준히 리밸런싱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자산군의 가치가 급락할 때 이를 팔고 다른 자산군에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수입원 확보, 수동적 수입 만들기. 퇴직금과 연금 외에도 중요한 점은 은퇴 후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면 자발적인 일거리를 찾거나 수동적인 수입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 수입이란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형태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 저작권료, 온라인 콘텐츠 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와 같이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 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은퇴 후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자녀들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나 재정 관리 팁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그로 인한 수입이 생활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준비. 은퇴 후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의 직장 생활에서 자아를 찾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퇴한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정신적 만족을 위한 취미를 찾아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 씨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 심리적 준비, 그리고 생활의 질 유지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에 재정적인 불안을 겪지 않으려면 재정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자산 관리, 수동적 수입원 확보 등을 실천에 옮기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 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